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달빛철도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신청사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됐고 경산에선 전세 사기 혐의를 받던 임대인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달빛철도 특별법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5일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211명이 찬성했고 1명 반대, 기권은 4명이었습니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특별법은 최소 사업비 6조 원 가량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발의한 법안은 기획재정부가 예타면제 조항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구시가 동인동 시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죠. 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이유로 추진하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매각 사전 절차로 대구시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점과 동인청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섰고 의회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는 용도지역 변경 사전 협의나 시민 공감이 불충분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의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대구시는 이와 상관없이 내달로 예정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대구에서도 마련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네, 대구시의회가 제306회 임시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임차 보호 대책의 수립,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원안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장 책무가 불분명하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가 임의 조항이고 타 지자체 조례안에 포함된 실태조사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경산에선 전세 사기 가해 임대인이 법정에서 구속됐다고요. 네, 경북 경산에서 4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2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 단독은 액수가 크고 전세 사기라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은 그들에게 전 재산이며 피해 금액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여 경산 소재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유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